한동훈 중도를 외연 확장하는 것이 전략적이나 전술적으로 우리가 대선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었는데 왜 한동훈 전 대표가 왜 결선에서 뽑히지 않았을까요? 여러 가지 선택당하지 이유가 뭐. 있었겠죠. 예, 사실 한번 여러 가지 분석을 한번 해주시면. 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 그 당시로 한번 넘어가 보시면은 그 김문수 후보가 당시 김덕수론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렇죠. 그렇죠. 한덕수 총리는 이념적인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 저 사람은 정치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통상 전문가고 경제 전문가고 관료로서 생활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을 그러니까 보수 정치인이라고 보는 눈길이 좀 적었을 겁니다. 그런데 김문수 후보는 반대죠. 김문수 후보는 굉장히 정치적인 분이고 굉장히 이념적인 생각이 강하신 분이죠.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를 뽑으면 한덕수 총리의 대망론이 성립되지 않을까? 라는 보수 지지층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여론을 한번 살펴보면은 한덕수 총리에 대한 마음이 강했던 사람들도 많았을 거예요. 한덕수 총리를 향하는 마음은 경제, 통상, 정치 이념이 아니라 경제와 통상을 잘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 중도 가치거든요. 그 중도 가치에 대해서 지지를 하는 그 지지층들이 일부가 김문수 후보를 많이 지지를 한 거예요. 근데 김문수 후보만 네. 그 정치 이념만으로만 보수의 아주 그런 극우의 이미지로만 갖고 가셨으면은 김문수 후보는 조금 어려웠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 한동훈 후보가 갖고 있는 중도적인 이념만큼이나 한덕수 총리가 갖고 있는 중도적인 이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여망을 바라는 우리 보수 지지층들이 김문수 후보를 찍은 거죠. 그러니까 김덕수론이 작용을 한 거죠. 작용했다. 그럼 이렇게 보면 결국은 중도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지휘부에서는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는데 한동훈 전 대표가 선택이 안 되는 것은 결국은 친문 떨거지에 대한 공작, 문제 이런 것도 있다고 보는데 안 되게끔 했는 거. 그 점은 또 어떻게 봐야 되죠? 그렇죠. 한동훈 후보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찾은 대안이 좋다. 그렇지. 그럼 민주당에서 영남 후보를 내느냐? 그러면 우리는 호남 후보를 갖다 앉히자. 그러면은 승산이 있다. 나름대로. 라고 해서 그것을 한동훈 바람을 일으키는데 방패막으로 삼았던 거죠. 그게 희생양이 돼버린 거죠. 그렇죠. 중도 외연 확장하는 데는 나름대로 문수도 더 안 좋아졌던 거 맞는 것 같아요. 더 안 좋아졌죠. 그래서 그 중도 외연 확장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한동훈 후보 떨어뜨리고 네. 그다음에 한덕수 총리도 그런 면에서는 중도의 표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지만 그렇다면 처음부터 경선에 들어갔어야 하는데 그럼요. 맞지. 다 후보 다 결정된 다음에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쇠치기 날치기로 해서 후보로 끼워 넣으려고 하니까 결국 안 됐고 그래서 지금 결과가 뭐냐면은 어제 또 다른 리서치가 있죠. 네네.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이 요 얘기 바로 이어갈까요? 21%. 네. 하나만 더 쳤다는 거 질문하고 싶은데 왜 그때 홍준표 씨가 3인 경선하자 그랬을 때 왜 덕수가 왜 안 끼었죠? 그러니까 저는 탑4에서 당에서도 또 해볼 만한 일이잖아요. 탑4에서 탑2로 네. 갈 때 그 얘기를 했죠. 그렇죠. 네. 저는 이번 대선을 진짜 망친 사람들은 네. 윤석열 대통령이 제일 큰 원인이고 두 번째는 한덕수 총리야말로 한덕수 총리는 왜 입당을 안 한지 모르겠어요. 한덕수 왜 입당을 안 했습니까? 그럼요. 왜 입당을 안 하고 왜 경선에 안 들어오고 저는 이분이야말로 우리 후보가 다 차려지고 난 다음에 그렇죠. 마치 꽃가마를 태우듯이 그렇죠. 그리고 우리 당 후보는 그 당 밖에 있는 분을 팔아서 경선을 했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습니까? 이건 촌극이거든요. 그렇죠. 이건 촌극이고 저는 네. 이분에 입당하지 못하고 이분을 입당을 설득하지 못했던 이 과정들이 전반적으로 이 대선을 바라본 그렇지 않아도 저 보수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 과정에서 하나같이 진정성 없는 행동들을 했어요. 그것이 지금 이 대선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입당 안 했는 것이. 입당하지 않고 끝까지 간만 보셨잖아요. 그리고 대선 경선 후보가 우리 당 후보가 단일화를 통해서 후보가 되면 도와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도와주시지도 않았잖아요. 그래요. 저 맞아요. 약속 2개를 다 어겼다고. 맞아요. 단일화에 대한 룰 모두를 다 일임하겠다. 그거에 대해서도 지키지 않았고 도와주겠다도 지키지 않고 더더욱이나 입당도 하지 않은 분이 새벽 3시에 입당했어요. 그럼요.
경선 후보가 차려지고 나서 입당하셨거든요. 음. 전 이거 완전 코미디라고 봐요. 10,000원 내고. 애저녁에 대권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밝혔었어야 돼요. 네,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저작거리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덕수 후보가 당원이 안 된 것은 우리 경선에 나오면 돈 문제가 연루가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그 점은 또 뭐 어떻습니까? 내부에서 보면 얼마나 했습니까? 이제 2인 경선까지 가셨던 분들은 다 3억을 내셨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예. 3억을 내셨죠. 네. 한동훈 후보도 김문수 후보도 다 3억을 내셨어요. 근데 네. 선거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캠프를 차리고 부대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음. 한덕수 후보가 단순히 돈 때문에 안 나왔다. 단정을 하긴 어렵지만 분명히 그거에 대한 부담이 있었겠죠. 아니, 그렇지 않고서는 입당을 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 저는 설명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아, 돈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얘기해요. 저는 입당 안 바깥에서는. 하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네네, 뭐예요? 뭐예요? 입당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네. 사모님이 입당비 만원을 안 줬어요. 나 이럴 줄 알았어. 그날 새벽 3시에서야 입당비 만원을 준 거예요. 하여튼 뭐 저는 단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하여튼 그러면 공식적으로 당비 내는 거는 얼마나 했습니까? 공식적으로. 그거까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 그래요? 통상적으로 뭐 입당비 네. 만원 뭐, 낸 거 네. 이외에는 없는 걸로. 아니, 네, 입당비 저도 그렇게. 10,000원이랑 기타금 1억을 냈다고 들었어요. 아니 기타금 1억은 아니에요? 또 사실이 아니다는 얘기가 많아요. 아니래요? 지금 네. 아, 그래요? 취재해본 네. 결과 네, 입당비 우리- 만원 더 열받는데? 이렇게 안 이외에는 돈을 됐다고요? 내는데 네.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걸로. 그래요? 네. 기타금 1억도 아니구나. 우리 모두 다 궁금해하는 네, 그래- 1억을 냈을까 안 냈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사모님이 그날 새벽 3시에 만원을 줬다. 이렇게 지금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까 우리, 어떤 분이 글을 주셨는데, 제가 이게 딱 와닿았어요. 중간중간. 그 뭐라고 하셨냐면, 김금선님께서, 이게 친윤 떨거지들의 계략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한덕수 총리도 꽃가마 태워준다고 하니까,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10,000원을 못 받아서 일 수도 있고, 어쨌든 입당을 하기 어렵고 경선에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었겠죠. 뭐 개인의 욕심일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이거보다도 2대1의 구조가 되면 한동훈 대표가 유리해지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친윤들도 글을 못 들어오게 했을 아예 것 같아요. 처음부터. 네, 그 점도 충분히 그래서 얘기를 그렇게 했죠. 생각했을 것 같아요. 네. 네. 왜 그렇게 정리가 되느냐 그러면 음. 결국은 지휘부도 누구든지 전략적으로 보면 중도를 위헌하여 확장이 되는데 왜 40% 45%는 거의 그렇지. 비슷하니까 네. 사람마다 약간 1, 2%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네. 결국 15%를 움직여야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건데 그 점에서 뭐지? 단 하나의 기준은 뭐냐? 다른 사람 다 되는데 한동훈 전 대표는 안 된다. 한동훈이 나오면 안 돼. 그러면 그거지. 누구냐? 그렇죠. 이걸 찾다 보니까 이런 개꼬라지가 낳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 음. 이런 정권을 뺏기고 네. 그러니까 사실 그 얘기는 들었어요. 그러니까 친윤들이 왜 김문수 그렇게 내리지 못해 안달이었냐. 이거는 한동훈을 막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목적은 김문수로는 이길 수 없고 중도를 확장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래서 한덕수는 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2대1이 되어버리니까 경선 안에는 넣지 않고 밖에 빼놨다. 그 얘기는 저는 들은 것 같아요. 뭐 그거는 뭐 중간에 네. 과정이고 가장 큰 거는 그거였을 것 같아요. 정리하면 네. 결국은 한동훈이는 빼고 안 돼. 한동훈이 절대 안 돼. 네. 예. 그런 그러니까 우리 권성동 의원이 네. 나가면서까지 네. 지랄지랄하고 나갔죠. 한동훈 전 그렇죠. 대표한테. 네. 떠나는 사람들이 오늘 뭐 끝까지. 김재섭 씨가 잘 얘기했습니다만 음. 자산과 부채에 대해 딱 정리해 줬습니다. 네. 네네. 조금 이따 그렇게 또 한번 밝혀보는 걸로 하고. 그러니까 그럼 이 한동훈만이 그냥- 이끌 수 있는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데 유일한 사람이었는데. 한동훈만은 안 된다는 이 세력들이 지금 쫙 다리를 치고 앉아가지고서는 그럼 그 안에서 41%가 그게 지금 대선을 지고도 정신을 못 차리고 아직도 지금도 계속해서 네. 또 이제 그 다음에 당권도 장악하겠다 그러고 이러고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도대체 언제까지 그 그쵸. 팀이 망해야지 이 사람들이 정신을 차릴까? 어떻게 근데 생각하시나요? 이거 하나 더 나가면요. 방금 작가님 말씀하신 걸 하나 더 나가면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동훈만은 안 돼가 이재명이 되더라도 한동훈은 안 돼인 거잖아요. 결국은. 그죠? 네, 이게 좀 열받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후회할 날이 네. 멀지 않았습니다. 한 20일 뒤부터 시작되는 내란 특검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시작되면은
우리가 왜 그랬을까? 그렇지. 뼈저리게 후회를 할 겁니다. 그럼, 네. 맞습니다. 예. 역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은 우리가 아니라 국힘을 구원해 줄 것은 내란 특검밖에 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예. 그것도 중도를 좀 외연 하고 확장하는 데 도움될 겁니다. 싶네요. 네. 자, 국민의힘 지지율 얘기도 좀 할게요. 지지율이 지금 뭐 중앙일보의 기사인데 21%대 6070마저도 절반이 떠났다. 이대로면 소멸되는 거 아니야라는 기사가 났더라고요. 이게 한국갤럽에서 6월 10일부터 12일까지 했던 결과 내용입니다. 네. 민주당이 46%, 국민의힘이 21%. 근데 여기서 보면 TK에서 대구 경북에서 민주당이 32%, 국민의힘이 40%입니다. 근소한 차이가 났고요. 60대, 70대에서 54%였던 60대 지지율이 25% 떨어졌고 70대가 61%에서 30%로 그리고 60대, 70대에서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게 이제 결정적인 하락의 원인이 된 겁니다. 야, 근데 6070은 사실 네. 국민의힘을 뭔가 좀 받쳐주는 맞습니다. 그 지지율인데, 와, 네. 이 정도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당내에서도 이런 분위기에 대해서는 좀 위기의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있죠. 있습니다. 이거는 뭐 비상한 상황이죠. 그렇죠. 저는 갤럽이라는 여론조사 기관은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네. 데이터 수치가 변동이 되는 곳인데 저렇게 21%까지 나오는 거는 제 생각에는 대다수의 그 우리 유권자들, 우리 지지층들이 응답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대선에 지고 나서. 근데 왜 응답하지 않았느냐라고 보면은 정치 보기 짜증나거든요. 네. 우리 당 보고 있기도 짜증나고 그렇죠. 뉴스 보고 네. 짜증나요. 맞아요. 저도 공감, 네. 저도 네. 그래요. 그렇잖아요. 맞아요. 짜증나니까 뭐 여론조사 오는 것도 받기도 싫고 뉴스도 보기 싫은 거예요. 음. 그러면 그런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는 네. 돌아서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네. 조금 최신의 작동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역시 우리 당직자다운 어떤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현실은 그렇지 않고요. 지금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되고 나서 굉장히 이제 리스크 이제 한국과 일본, 미국의 어떤 그 동맹 관계 리스크를 걱정을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과 일본 먼저 전화하고 다음에 중국에 전화를 했고요. 그다음에 G7 회의에 참석하고 이제 나토도 정상회의도 참석하지 않겠다는 기류에서 참석하겠다는 어떤 안보에 대한 불안감이 없어지는 반면에 국민의힘은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쇄신책을 두고 네. 지금 얼마나 꼴 사나운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아유, 그러니까 끝이 없어요. 60대, 70대 지지층들이 네. 야, 참 걱정했던 이재명이는 그나마 잘하는데 음. 믿었던 너희들은 아직도 극하고 있냐 이래서 음. 많이 돌아선 게 아니냐 이렇게 좀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도 네. 볼 수 있을 것 음. 같아요. 예, 어쨌든 쇄신은 필요합니다. 예, 네. 쇄신은 그 필요합니다. 그래프표 그림 볼 수 있나요? 우리 다 같이? 네네. 네. 야, 저 벌어진 저 각도, 네. 저거 그림으로 벌어졌어. 보면은 저렇게 잘 안 그러니까. 움직이거든요. 야, 예, 쉽지 예.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네. 진짜 한국갤럽은 굉장히 좀 네. 안정적으로. 우리만 보는 네. 거구나, 저게 지금. 네, 제가 지금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독님 요거 좀 올려주세요. 지금 그래프를 보면 진짜 쫙 벌어진다는 게 끝에 보면 이제 D-2가 요게 지금 대선 때죠? 맞나요? 네. 예, 대선 날짜 기준인가요? D-2가? 예, 예, 맞습니다. 기준으로 해갖고 이제 쫙 벌어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요. 근데 저 국민의힘이 참. 21%가 야. 아마 계엄 직후의 맞아요. 국힘 지지율보다도 낮다는 그러네, 겁니다. 그러네. 예. 그러네. 음. 와. 충격적이긴 충격적이네요. 해요. 예, 진짜 충격적이긴 해요. 예. 쫙 내려왔어. 저 민심이 음. 지금 국힘의 의원들 하는 행태를 보면 그렇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네. 우리 스스로도 뭐 이해가 되는 일인데 그러니까요. 이기는 선택을 안 하고 늘 한동훈 전 대표가 늘 외치던 승리하는 선택을 해야 된다. 승리할 수 있는 선택을 해야 된다. 이러는데 그거는 간 곳이 없고 그 감정이 친윤떨거지의 감정에 의해서 당을 완전히 말아먹었습니다. 말아먹었어. 근데 저는 좀 걱정이. 정권 재창출도 네. 친윤떨거지의 감정에 의해서 한동훈만은 안 된다. 이 그렇죠. 감정 때문에 그렇죠. 말아먹었습니다. 말아먹었어. 감정이고 이제 자기 이익 때문인 것 같고 지금 또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사실 현재는 국민의힘의 이제 내홍이라고 얘기하는 뭐 당권 전쟁이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사안으로 이렇게 뭐 21%까지 떨어진 것까지가 보여졌는데 앞으로 뭐 내란 특검부터 해서 줄줄이 네. 특검이 있으면 이게 더 내려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좀 무서운 것 같아요. 그리고 특이한 상황에 네. 지금 보수가 저렇게 33에서 21. 급강화했잖아요. 네네. 근데 저게 하나도 오렌지색으로 안 갔어, 지금.
아, 우리 작가님 예, 역시 놓치지 않아요? 이 개혁신당 이준석에게 그렇죠. 전혀 도움이 안 됐다는 거 그렇죠. 지금. 네. 요것도 좀 제가 그 포인트. 근데 그것도 포인트로 제 눈에 보면은 보였습니다. 우리 이병헌 위원 노래지는데 이병헌 위원님 얘기처럼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으로 그럼요. 보는 것이 맞습니다. 합리적인 것 네. 같아요. 예. 예. 그 오 작가님 그런 얘기는 개인 감정이 좀 실린 것입니다. 아, 지금 친윤 아니, 같았어, 친윤 아니, 같았어. 파란 거에 가는 것보다 저 네. 개혁신당이 가는 게 또 우리 아까까지는 보수의 같은 혹시 미래의 자산이다 이래놔놓고. 아니, 혹시 못 보실까봐. 저 밑에 있습니다. 오렌지색. 모르실까봐 말씀드리면 우리 작가님 어. 이준석을 굉장히 애증하세요. 아, 아니, 제 얘기는 좀 해줘야 될 것 12% 같아요. 빠졌는데 한 네. 6%는 그래도 개혁신당으로 가고 6%는 저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참 좀 친윤 같았어요 지금. 네, 감정이 앞섰다. 어, 그렇죠. 사실 네. 코끼리 젓가락만 없었어도 한 6%, 좀 10% 넘었을 건데 그러니까. 개혁신당이 그러니까. 저기도 참 안타까운 안타까운 일이 네.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일일 동태조사 잠깐 중간 집계 한번 볼까요? 네, 네. 지금 2,800여 분이 투표를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1위가 그래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압도적으로 1위를 달리고 있고 김문수 권성동 굉장히 치열한 상황이고요. 이준석 1%다. 아, 이준석이 좀 표를 많이 받으면 우리 작가님이 웃을 텐데. 1%다! 네, 존재감이 없다! 요거. 제가 너무 설레발을 치니까 시청자 여러분이 오히려 이준석에게 동정심을 갖는 게 아닐까. 아니, 조심하겠습니다. 아니, 사실은 나는 4번에 한덕수를 넣고 싶었어요. 아. 근데 작가님 때문에 내가 이준석 넣었어, 내가. 이럴 줄 알았다, 내가. 1%밖에 안 나올 줄 알았다. 좋습니다. 한덕수 씨는 상당히 비겁한 사람이에요. 완전 방금 얘기 비겁해요. 들어봐도, 예. 그지? 예. 진짜 비겁하고. 아, 근데 진짜 1억도 안 냈어요? 네. 정말 뭐, 실망입니다. 돈 때문에 안 나왔다는 설이 가장 크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상식선에서 본인이 공직 생활을 그래 했으면 판단할 기준은 있을 거 아닙니까? 맞아요. 정치인하고 다르잖아. 맨날 자기가 입으로 떠들었잖아. 나는 그러니까. 공직자 50년 했다고. 하긴 고향도 팔아먹는데 뭐. 내 그 얘기도 하고 넘어가야지. 그때 호남 가서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이거 알죠? 네. 그 밑에 베스트 댓글 뭔지 아세요? 이완용도 조선 사람입니다. 요 얘기는 내가 틈틈이 하고 다닌다. 한 얘기 또 하고 또 한다. 네, 그거 잊지 않을 거예요.